자, 오늘의 게스트는 현 대한모발이식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그때 이제 VE, 지금은 이제 비절개 방식이 네네네. 10개를 한꺼번에 이식을 하는 리볼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플레인을 듣지 않으려고 너무 밀도를 조밀하게 하거나 결국은 돌아가는 게 환자한테는 그렇죠. 되게 안 좋습니다. 네. 모든 뭐 의료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하고 지금 당장의 만족감도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상 5년, 10년 뒤에 탈모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2차, 3차 수술 계획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길게 봐야 돼요. 네. 사실은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나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탈모가 다 되면 그냥 밀어버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젊은 분들이.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하려고 해요.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네. 오면 탈모 수술 외에는 M자 수술은 제가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분들이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젊은 분들이 오세요. 네네네. M자가 좀 올라가 보이면 이걸 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밀도를 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10년이 뒤라고 해도 30대밖에 안 되고요. 20년 뒤라고 해도 40대밖에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네. 탈모는 40대에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뒤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모발이 네. 이미 사용해 버렸으니까 줄어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 뒷머리에서 평생 가져올 수 있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세이프티 존이라고 부르는 범위가 전체 모발이 한 10만 개 정도, 네. 동양인이 그 정도라고 보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 한 2, 3만 개 이야기를 정도. 해요. 네. 2, 3만 개 네.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모발은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뿌리를 다 들고 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2, 3만 개를 다 가져와 버리면 뒤가 하나도 없어지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그거에서 또 또 몇십 줄어들게 네, 네, 네.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모발이식 하는 의사들이 보통 하프룰이라고 부르는 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대략 한 반 정도는 남겨두면 네. 이게 덮여져서 남들이 잘 모른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럼 10,000개에서 15,000개 15,000개 정도 네네. 밖에는 못 가져와요. 그러면은 10,000개에서 15,000개라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양이냐. 근데 이 손바닥 하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네. 2만 개가 있어야 돼요. 대략 이렇게 헤어라인부터 네네. 이렇게 가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5개 정도면 네. 대충 가려져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자로 재보면 이 길이가 대략 한 15cm, 폭이 한 10cm 정도 네네.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0제곱cm의 면적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밀도가 한 140개 정도 네, 된다고 네. 가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100개만 해도 15,000개. 예, 140개, 150개 하면 거의 2만 개 정도의 양이 손바닥 하나에 있어야 되는데 탈모는 요 손바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뒤쪽에서 제가 10,000개를 다 옮겨놔도 앞쪽 손바닥 하나에 반밖에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앞쪽에 밀도를 주려고 한 3,000보씩 이렇게 이식을 해버리게 네. 되면 남는 뭐 6,000개나 한 뭐 10,000개 정도의 양으로는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밀도를 줬기 때문에 밀도만큼을 어느 정도 끝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렇죠.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예. 현재 업계에도 뭐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네. 많은 이제 모발 이식을 하시는 후배 의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고 그다음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네이버 탈모 카페 회원분들도 영상을 보실 텐데 모발 이식에 있어서 의사란 어떠한 태도가 중요한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빅5 병원에 모발이식 센터가 없습니다. 아, 맞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대학 출신 선생님들은 사실 배울 데가 없는 거죠. 아, 예,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 방법들을 개발하고 네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셨던 거고요. 결국은 어떤 것이든 의사들은 어떤 도구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네. 거거든요. 절개도 할 수 있고 비절개도 할 수 네. 있고 그래야지 비절개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동양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인들에 비해서 밀도가 떨어지는데 네. 그 중에서 더 밀도가 낮은 분들이 있어요. 100개도 안 되는 정도. 그런 경우에 비절개로 뽑아버리게 되면 시스루라고 해서 밑이 보일 수 있는 네네네. 현상이 생기거나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네. 반대로 절개가 이게 너무 두피가 단단하면
기저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도구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서 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네. 전문가라고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네네.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 이게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수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환자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네. 설명하는 것도 의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 중에 네,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면 내가 지금 수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벼가 무르익으면 이렇게 고개 숙여지듯이 점점 그게 떨어져요. 예, 갈수록 내가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들도 자꾸 들게 되고 네네네. 계속 바꾸게 돼요. 지금도 제가 바꾸고 있어요. 의사가 기술자로만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좀 더 다른 네. 환자들의 어떤 아픔도 좀 이해를 하고 네. 상담할 때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맞아요. 우울증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심리 치료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뭐 미러 이펙터 이야기도 좀 하고 거울 볼 때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마음의 병도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으면 맞습니다. 더 좋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에 임할 때 너무 실장님들한테 이렇게 맡겨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의사분은 그냥 거기 심기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저는 너무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네네네. 어떻게 보면 또 미술도 좀 하고요. 그 미적인 감각도 자꾸 그렇죠. 키우면 네, 맞습니다. 더 길러지게 되니까요. 네네. 저도 제가 이제 미술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데생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형 수술도 그렇고요. 네. 이런 모발이식도 어떻게 보면 외모에 맞습니다. 관계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 외모에 관계되는 쪽은 이 의사들이 그런 쪽으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미적 감각이 있어야 생각을 됩니다. 해요. 디자인도 그렇고. 예, 디자인할 때 네. 어떤 식으로 이식을 하는 것이 좀 네네. 더 자연스럽게 보일 건지에 대한 견해도 맞습니다. 충분히 뭐 그렇다고 뭐 미술가가 되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미적인 어떤 능력을 좀 키우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명의 의무라든지 네. 아니면 미적 감각의 어떤 요소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이제 최대한 끌어올려서 전문가로서 환자들한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도를 이렇게 많이 네. 주고 하는 것은 사실 환자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환자분들을 잘 설득하는 것도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컴플레인을 듣지 않으려고 너무 밀도를 조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디렉션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측면으로 보기 쉽게 네네. 하거나 하면 결국은 돌아가는 게 환자한테는 그렇죠.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스타일링 할 때도 되게 이상하게 맞아요.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네. 그리고 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네. 주기보다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니 이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해보라. 최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의 5년, 10년 뒤 탈모 진행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리 나는 이야기 이마반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